냄새 묘사를 하면은 단백질이 썩었다 보니까 썩은 청국장 냄새에다가 그 외양간에 가면은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거랑 좀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콜라를 코 속으로 넣은 느낌? 그러니까 탄산을 코 속으로 넣은 느낌으로 계속 막 톡톡톡톡 하면서 찌르는 그런 냄새.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의 프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독사 청소를 비롯한 특수 청소를 메인으로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나이가 만 나이로 29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마케팅 일을 했었어요.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유료 광고를 넣고 성과를 내는 마케터를 했었고,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죠. 그걸 바탕으로 하다가 잠깐 백수 생활을 하다가 고독사 청소를 하면은 제 인생에서 뜻깊겠다 싶어가지고 이 업을 선택했고, 고독사 청소를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와서 그분 밑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일도 배운 다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독사는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고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저도 아무래도 그 업체가 경남 쪽에 있어요. PK 쪽에 있어서 시장이 안 겹치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커요. 아무래도 고독사라는 부분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는 고독사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한 2,300건일 건데, 근데 2021년이 아니라 2023년 기준에는 3,600건이에요. 한 1.67배 정도 뛰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일단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서비스 해드리면서 직접 해결할 수 있잖아요. 치워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업을 하게 됐고, 저는 당연히 힘들죠. 맨날 악취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구더기 나오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잔인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체의 부산물들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피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피부나 두피, 머리카락, 치아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힘들지만은 이게 하면 할수록 고인을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린 일이다 보니까 너무 뜻깊게 보람차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청소라는 게 단순히 고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동덕여대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남들이 치우기 어려운 현장들은 다 특수청소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동덕여대에 있었던 라카칠 같은 경우에 특수청소고,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저도 거기 직원분이랑 통화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왔고, 근데 그 동덕여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화 온 걸로는 철 자재를 아스팔트 위에 놔뒀는데 아스팔트 위에 녹이 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색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뭐 주황색, 빨간색 사이 뭐 그 녹이 들면 그렇잖아요. 그게 아스팔트 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제거를 해달라, 이런 의뢰를 받아서 촬영하는 당일 이제 현장을 보러 가고, 또 어떤 거는 알루미늄이 이제 또 변색이 됐다, 그래서 알루미늄 자재들을 이제 조금 깨끗하게 다시 해달라라는 의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곰팡이 제거도 좀 많이 심각한 곰팡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제거해달라. 그 다음에 뭐 바닥에 본드 제거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공장이었어요. 옷공장을 지하에서 운영을 한 10년, 15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사업을 뭐 적게 됐는데 빼내면서 안에 바닥에 습기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놔뒀다 보니까 땅도 좀 꺼져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거 원상복구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의뢰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환경, 현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도 되고. 제가 집 청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핑계를 말하자면은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하고 오면은 걸레부터 빨아야 돼요. 제 집에 있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업장에서 쓰고 온 걸레부터 빨아야 되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먼저 자는 항상. 근데 의뢰할 정도는 아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5060이에요. 통계적으로 2030은 10% 정도 되고요. 21년 기준으로 200건이 안 됐으니까 한 180건 정도 됐으니까 23년 기준이면은 아마 한 300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사실상 자살과 다를 바 없죠. 우리 2030 세대도 그렇지만은 히키코모리라든지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고독사로 이어지고, 특히 2030 고독사의 특징은 쓰레기집인 경우도 꽤 있어요. 일반적인 집이 아닌 경우, 이제 쓰레기집인 상태에서 같이 시체와 함께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쳐가지고 직장도 못 구하고 전전하다가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되시죠. 왜냐하면은 고독사 현장은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1차적으로 보시거든요. 신원조회 다 하니까 경찰 소방서 쪽에서. 그 후에 이제 관계자한테 연락이 가죠. 2030이랑 거의 비슷한 이유인데, 아무래도 몸의 절대적인 그거 자체가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병이 이제 계속 있다던가 자연사를 자연스럽게 한다던가 기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갈 의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2030에 비해서 확연히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게 되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악취예요, 진짜로. 일단은 저는 할 때 방독면을 끼거든요. 방독면을 안 끼면은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방독면을 안 끼면은 작업이 불가능한 정도. 그 정도고, 냄새 묘사를 하면은 단백질이 썩었다 보니까 썩은 청국장 냄새에다가 그 외양간에 가면은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거랑 좀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콜라를 콧 속으로 넣은 느낌? 그러니까 탄산을 콧 속으로 넣은 느낌으로 계속 막 톡톡톡 하면서 찌르는 그런 냄새. 코를 찌른다라는 광용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맡아보면은 이게 코를 찌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진복을 입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냄새가 방진복에 배기니까 거기에 하고, 신발 덮개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또 배기거든요. 그래서 급식실 가면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끼우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벗으면 이제 또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이제 일에 들어오면은 가서 현장 확인하고, 현장에 따라서 방진복을 입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입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한 절반 정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특수 현장에 맞는 약품 쓰고, 그 다음에 기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기계가 필요한 경우엔 기계 써서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 다 꺼내고 다 담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다 마대자루나 이런 거에 다 담은 다음에 현장 깨끗하게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또 버리러 가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입주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나온다는 폐기물이 비닐 쪼가리, 먼지 뭐 그런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옷장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가구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독사 현장의 경우에는 그 시체 부패물들 다 무조건 버려야 되거든요. 변색도 되고, 거기 있었던 것들은 웬만한 건 다 버려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폐기물 담고 소각장이나 매립지 이렇게 가가지고 버리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 정비까지 해야죠. 특히 냄새가 심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세차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사실 돈을 많이 벌진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생각보다 건수가 많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입주 청소의 경우에는 아마 수도권 비수도권이 합쳐서 20에서 25만 개의 아파트가 매년 공급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거를 50% 정도만 잡아도 12만 개의 입주 청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독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0개.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 보시면은 고독사 청소 이렇게 치면 파워링크 나오는 것만 해도 100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100개일 뿐이지 하는 업체는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 수요가 엄청나다 그거까지는 아니고, 물론 시장성은 있겠죠. 저출산 고령화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다만 이제 비용 자체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당연히 발생되고, 폐기물 값이 발생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발생될 거고, 왜냐하면 방진복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신발 덮개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약품 써야 되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입주 청소를 가도 청소 경력이 있는 사람은 15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는 10에서 11만 원, 그 다음에 청소 경력자는 15만 원. 근데 고독사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도 15만 원이고,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만 원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거를 혼자만 청소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소 2명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4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도 한 1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또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당연히 단가
단가가 올라가죠. 그럼 그거에도 또 뭐 10만 원 또 친다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그냥 비용이 그럼 벌써 6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현장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정말 최소로 잡아도 60만 원이 나오니까.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 냄새 제거나 이런 것들도 더 당연히 냄새가 100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폐기물만 치운다고 해가지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벽지, 천장, 바닥 이런 데도 다 냄새가 1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시공까지 생각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가격의 배 이상은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특수 청소 하시는 분들 저도 유튜브 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또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돈이 안 벌리지는 않죠. 일만 들어오면은 안 벌리지는 않는데 일의 수고에 비해서는 많이 번다?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약들 되게 많아요. 약. 그러니까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거죠. 약이 되게 많아요. 약은 한 이제 절반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럼 뭐 약들도 그냥 다 폐기물 행위고 그 다음에 시체 부패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도 달라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뭐 평균 온도 뭐 18도에서 20도라는 가정하에는 5일 정도는 부패가 심하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핏자국들 이렇게 남아있고 그 안에 발견되면 핏자국들 정도 청소하고 냄새 살짝 나는 그 정도고 근데 문제는 부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부터가 문제인데 그때부터는 구더기들이 어디서 또 기어나오는지 이제 파리들이 알도 낳고 구더기들이 기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보통 일주일 전으로 그게 결정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한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 소주? 소주병. 예, 소주병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원룸 이런 데가 많아요. 대부분. 좀 방의 크기가 작은 경우. 음산하죠. 이제 구더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구더기들이 옥만데 다 기어다니고 이게 한 3주에서 한 2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기어다니고 온갖 곳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냄새가 심해지고 근데 그 시체의 냄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독해지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가 지나면은 구더기들은 다 어디 변태를 해서 날아가고 없어요. 2달 후부터는 번데기들만 남아있죠. 이 껍질들만 남아있는데 사실 그거 떼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거 딱 붙어가지고 변태를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 떼는 데만 해도 사람 하나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거 떼는 것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제 냄새가 더 심해지죠. 자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발작 같은 경우 하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불의의 사고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직접 청소했던 현장인데 문틀에 두피가 있는 거예요. 두피랑 치아가 있는 거예요. 문틀에. 그러면은 이제 뭐 안 봐도 유추가 되는 거죠. 뒤로 넘어졌구나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119 같은 데도 신고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돼버렸던 거죠. 네, 뒤로 넘어져서 기절한 상태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같이 살았기만 해도 이거는 뭐 당연히 뭐 후유증이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유증도 없을 수도 있죠. 병원 옮겨짓기만 해도 뭐 사는 건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운 없이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시체 전체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냄새나 또는 인지를 누군가 처음에 하는데 인지를 한 후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에요. 소방서랑 경찰서랑 둘 다 동시에 가거든요. 가서 경찰서는 이게 뭐 살인 사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가봐야지 이제 경찰분들의 노하우가 있겠죠. 이게 살인 사건인지 아닌지. 그리고 소방관들이 보통 이제 시체를 옮기죠. 그 다음에 연고자 찾아가지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뭐 국가 비용으로 장례를 하고 연고가 있으신 경우에는 인계해주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시체 부산물을 본다. 화장 기억나는 거는 뭐 제가 직접 청소한 것보다는 같은 업계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은 건데 6.25 참전 유공자가 고독사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뭐 제가 직접 청소하진 않았지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별다른 보상도 못 받고 아무도 모르는 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명예로운 삶을 살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명예롭지도 않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 사례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쭉 생기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죠. 사실 고독사 청소의 대부분의 금액은 집주인이네요.
집주인 보증금 플러스 이제 추가로 뭐 돈을 더 내거나 하는 거죠. 집주인이 보통 냅니다. 유족은 이제 한 비율로 따지면 30에서 40%? 뭐 유가족 분들은 그냥 뭐 시체만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냄새 제거는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냄새 제거까지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다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집주인에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유족보다는. 저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보람차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뿌듯하고 보람차서 저는 없어요. 심리적 압박감이. 물론 일은 힘든데 일이 힘든 건 절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적성에 맞다고 해야 될까?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빌라라든가 원룸 이런 데가 더 많고 거기서 이제 좀 우중충한데 딱 들어가면은 그 공간 자체가 어질러져 있는 곳들도 되게 많고 쓰레기집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귀신의 집에 나오는 폐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뭐 결국에는 구더기 기어다닌 정도긴 하니까 최대치라고 해봐야 뭐 제가 이거를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이 그냥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고인의 마지막을 제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사시는데 밥을 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신 할머님 또는 아버님이 사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이제 금품으로 사신 거니까 100만 원 내외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밥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씨 이거 밥 먹다가 토할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의 프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독사 청소를 비롯한 특수 청소를 메인으로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은 만나지는 않고 있으신 경우도 있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청소 잘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분이 우울한 상태고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의뢰를 받는 거죠. 보통은 상상할 수 있는 경우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냄새 때문에 솔직히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냄새가 일단은 고독사 청소 의뢰를 들어온 순간 이제 냄새가 새어나갔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오히려 유족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안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주인한테 연락 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고 그래서 보통 거기 주위 사람들 다 알죠. 제발 빨리 좀 해달라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반응이죠. 왜냐면 좀 맡으셨으니까 이미 주위 사람들은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사람 죽은 냄새였어? 라는 깨달은 순간 하루 만에 그냥 결정해서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사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씁쓸하죠. 아무래도 살아 계셨을 때 더 잘해드려야 됐었다 라는 순간들이 있겠죠. 후회하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간 아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봤어요. 어느 정도 쓰레기들도 꽤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집이다 해서 갔는데 저희 냄새 맡아보면 알잖아요. 아니 원래 쓰레기집도 냄새가 당연히 심하지만은 그 정도 냄새가 아니거든요. 그게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청소하다 보니까 이거 고독사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가족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청소가 필요하다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고독사한 상태셨고 유가족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니 뭐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고독사 청소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거의 사기당한 기분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비용 상정이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처리해야 될 수고로움도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집에 이제 돈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나올까봐 오신 거였더라고요. 금품 이런 것들. 금품 나올까봐. 아니 보통 쓰레기집이나 보통 고독사는 안 와요. 유가족분들이 발견하고 나면은. 그리고 보통 먼저 가져가시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쓸만한 것들은. 그런데 혹시라도 나올까봐 대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계속 감시를 하더라고요. 혹시 뭐 가져가지 않는지 금품이나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뭐 원칙상으로는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제 도둑질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밥을 사시는데 밥을 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신 할머님 또는 아버님이 사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이제 금품으로 사신 거니까 100만 원
내외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밥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씨 이거 밥 먹다가 토할 뻔했어요. 그 말 듣고 내 귀를 의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멋쩍은 웃음으로 넘겼는데 아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그래서 그날 이제 고독사가 이제 뒤늦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야간까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야간까지 기다리시더라고. 아침에 시작했죠. 아침부터 야간까지. 오히려 또 인건비 또 절약하시려고 아침이랑 점심 정도까지 또 같이 작업하셨어요. 되게 영악한 거죠. 본인들이 가져갈 물건은 미리 가져가 놓거나 또는 그냥 뭐 쓸만한 거 있어도 그냥 대부분 다 버려주세요라고 이제 답을 하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냈더라 저거는 버려라 이렇게 바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킨 대로 다 했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청소라는 일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편에서 말했던 뭐 자재를 쌓아놨는데 녹이 슬었다. 알루미늄 자재가 좀 변색이 돼서 원상복구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사업자잖아요. 딱 얘기만 들어도 너무 깔끔해요, 진짜로. 부가세도 당연히 다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고 너무 깔끔하게 거래가 되는데 대신에 일을 제대로 해내야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B2C인 경우에는 상당히 태클 많이 들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저도 입주 청소는 가끔 가거든요. 시간이 나면 가끔 가는데 갈 때도 더러운 입주 청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사 청소인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주신 돈만큼 청소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완벽하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태클 들어오고 돈 안 주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또 배우고 다니고 그럴 때 특히 배울 때 주의받았던 점이 이제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고소당한다고. 아직 돈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일부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또 법을 아시는 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겠지만 사기죄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1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을 줬으니까 기망의 의도가 없지 않냐. 실제 법이 그렇으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게 일단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속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인지는 모르겠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에 의해서 민사로 해결해라 이러죠. 근데 민사로 가면은 한 세월 걸린다. 안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에 제 번호를 기입해도 되냐, 그리고 유서랑 같이 돈도 이렇게 놔둬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는 마시고 번호는 적어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의 프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독사 청소를 비롯한 특수 청소를 메인으로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사실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고 1인 가구가 증대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편화된 삶과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사회가 바뀌게 되고 삶이 각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실 개인주의 자체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개인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습니다. 절연한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그럼 무연고 처리가 사실상 되고 연고가 있어서 뭐 연락이 갔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 경우도 많고 그렇죠. 고독사 비율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개인주의가 파편화가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개인주의로 가야 되는데 서로가 그냥 아예 소통조차도 안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건전한 개인주의로 가게 되면은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남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가정도 사실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가정도 자연스럽게 꾸려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일정 부분의 소가족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지면은 가정이 곧 나이기 때문에 이제 고독사라든가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세대 말고 저희 윗세대랑 윗세대까지는 그게 좀 이어졌다고 봐요. 결혼도 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 발전도 하는 시기다 보니까 뭐 각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저는 일정 부분 건전한 개인주의가 이행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세대부터가 진짜 문제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소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 한몸 건사하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돈은 안 모으고 이제 대부분 쓰는 추세로 넘어가고 그리고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플렉스니 뭐니 그랬겠지만 지금 또 사회 분위기 보면 아껴 써야 된다 이런 풍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가정이 생기게 되고 지킬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그냥 참고 돈 더 벌려고 하고 왜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각자 알아서 살다 보니까 그런 노력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킬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청소도 그냥 뭐 돈 때문에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불평불만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돈도 이것밖에 못 받는다, 구독자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불평불만에 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고독사가 사회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려면은 건전한 개인주의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난 이렇게 삶을 바꿔나가야겠다. 플러스 사회도 이렇게 바꿔나가야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보람차다. 뿌듯하고 보람차다. 라고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만 건사하면 되니까 구질구질하기보다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렇게 막 살기 때문에 뭐 모아놓은 돈도 비축한 돈도 없고 뭐 딱히 인생에 뚜렷한 목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건강 악화가 돼서 그런 상황과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독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냥 혼자서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이 뭐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 뭐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사회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지킬 게 필요해지는데 그러려면은 가정이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파트나 사유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회가 그냥 분위기나 풍조 자체가 그냥 뭐 사는 대로 산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아까 제 삶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건데 나 자신을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본인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은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천까지 하면은 실제로 삶이 변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다가 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개척하는 정신을 이어가면은 그 순간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장기간의 인생을 봤을 때는 괜찮은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개척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에 있어서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 세상을 관통하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존재의 본질이 있다면 그거는 삶을 개척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자세, 그것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당장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학창시절에 제가 그래도 영어를 못했지만 언어 수학은 수능에서 2등급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친구한테 엄청 열심히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그냥 자포자기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공부에 1도 관심 없었고 그냥 노는 것만 열심히 했던 애가 자기가 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진 순간 나보다 공부 더 잘하고 수능 더 잘 봤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근원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변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물어봐준다 이거는 뭐 할 수는 있죠. 사회복지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인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 환경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럴 겁니다. 한 90%의 인간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전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언제든지 내 삶은 내가 결정한 순간부터 변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한 20% 정도만 돼도 엄청 역동적이고 활기찬 사회로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대부분 유서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많은 거고 약이 많은 거죠. 사실 저는 뭐 거의 대부분 자살이라고 보긴 하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근데 유서를 아직까지는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에 제 번호를 기입해도 되냐, 그리고 유서랑 같이 돈도 이렇게 놔둬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는 마시고 번호는 적어 놓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본인 유서에다가 번호 적어 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업체 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한 3, 4년 지나고 나서 그 업체가 제대로 있나 해서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그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죠. 그 정도 환경에 있으면은 좀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좀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진짜 확실히 최악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일단 고독사 비율이 적은 것 자체가 일단 어떻게든 살아가기는 해요. 대부분은 어떻게든 살아가긴 합니다. 대부분은. 대신에 이제 이키코모리가 되고 본인 집을 쓰레기집으로 만들어 놓을 뿐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몇 달 전에 쓰레기집 청소한 분도 사실 2030이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몸이 불편해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 1, 2년쯤에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 때는 괜찮고 그냥 되게 건전한 청년이었는데, 몸을 다치고 난 이후부터는 일도 제대로 못 나가고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한 1, 2년 사이에 쓰레기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제 가족분이랑 같이 의뢰가 들어오면서 한 말이, 이제 내가 몸이 다쳤지만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쓰레기집을 치워달라고 의뢰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기특하셨던 게, 물론 가족이 지원을 해주셨지만 일정 부분 그 비용을 실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저한테 오신 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친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역시 이제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가 바꾸는 거다,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실제로 일도 다시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 이제 이사 갔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잘 생활하면서, 솔직히 몸이 다쳤으니까 온전한 직업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경제 활동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세요. 우울하기도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러워요. 씻으셨으면. 아니, 쓰레기집인 상태더라도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냐면은 본인의 잠자리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로 생활하는 어떤 특정 공간은 또 깨끗해요. 그리고 본인 다니는 길 깨끗해요. 그리고 화장실 일부는 또 깨끗해요.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갈 때는 또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나가시죠. 사람 만날 때는. 근데 정작 집에 들어오고 또 그런 분들 집에 보통 오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은 좀 더러워요. 사실 제가 성격 자체는 그렇게 막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특수 청소를 하지만 비록 성격 자체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제가 보기에도 좀 씻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방이요. 화장실이라든가 뭐 잠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는 뭐 본인들 사는 데기도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화장실 변기주위에 이제 가끔씩 뭐 본인들이 낙스 청소하고 그러시는데, 더러워지는 곳이 아무래도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가구 밑인데 그런 거야 뭐 솔직히 가끔씩 그냥 청소기 한번 쓱 넣었다 빼면 되는 거고, 또 이사 가거나 그럴 때 어차피 업체들이 다 청소하니까 괜찮은데, 주방은 이제 기름때 같은 것들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되고, 기름때 같은 것들 청소 안 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시니까 청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주방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그 주방도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온 데 있잖아요. 그 밑이 뭐냐면은 배수관이지 않습니까? 그 배수관에 보통 그릇이라든가 뭐 냄비라든가 이런 거 놔두잖아요. 그 배수관 주위에 곰팡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입주 청소를 들어갈 때도 제일 힘든 게 주방이에요. 선반도 가장 많고 기름 찌든 때 많고 이런 것들 많으니까 주방에 시간 가장 오래 걸립니다. 본인 주방이 봤을 때 뭐 딱히 더러움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본인 어머니 분들이 주방 청소, 냉장고 관리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쓰레기집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음식 자재들을 관리를 안 하면은 냄새 같은 거 배겨 나오고 줄줄 흐르고 하니까 쓰레기집의 냉장고는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항상 쓰레기집은 견적을 직접 보러 가는 이유가 냉장고가 더러우면 추가 요금을 받아야 돼서 냉장고 진짜 심각하게 해놓은 경우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쓰레기집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좀 더럽게 사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딱 가보니까 벨트 냉장고였는데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겉모습이. 그래서 혹시나 하고 딱 열어봤는데 음식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줄줄줄 새어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청소하자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청소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약품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써봤는데도 안 지워지는 건 처음 봤어요. 김치, 장 이런 것들, 생선, 고기 이런 것들. 생선도 이제 사놓고 안 먹었다가 썩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의 집이 그렇다 생각하시면은 냉장고나 주방 청소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저 같은 사람 부르면은 수십만 원 깨집니다. 잠을 잡니다. 저는 잠을 자요. 이제 날 잡아서 한 14시간 이렇게 자본 적도 있고 자고 나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육체적인 힘듦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 저는 정신적으로 보람차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 무기력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기력의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집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건데 아침에 지하철역 같은 데 나가보시고 그냥 거기서 한 30분 동안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그러기만 해보셔도 되게 본인의 인생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집 청소도 필요한 건 한번 보시고 카톡 오픈 채팅방 같은 데 가도 일감 구하는 데가 있어요. 1일 알바 같은 거 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한번 알바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사람 만나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저는 그거를 취향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왜냐면은 본인의 자유의지라면은 그거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는 그것대로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행복과 더 좋은 행복은 함께할 때 행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고될 뿐이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그런 건 없는 거니까. 몸이 고되다? 근데 그 정도 고됨은 뭐 그냥 일반 다른 현장과도 똑같은 거니까요. 블루칼라 일을 하면. 일단 육체의 고됨도 일반 청소랑 비교해도 훨씬 더 힘들긴 하죠. 특수청소 부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의 프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독사 청소를 비롯한 특수청소를 메인으로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명 비교 견적을 하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차피 특수청소가 필요할 정도면은 금액은 어차피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너무 깎으려고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되는 길이에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입니다. 좋은 업체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일이 되겠죠. 보통 특수청소 업계도 당연히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마냥 비싸게 받을 수만은 없어요. 어차피 가격은 조정되는데 그 상태에서 너무 깎으려고만 안 하시면은 원하시는 결과는 이루실 겁니다.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가격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으면은 웬만한 업체들은 다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특수청소 업체라고 하면은 웬만한 장비나 이런 것들 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 원하시는 부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잘 선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통화로는 알기는 어렵고 어차피 특수청소 업체면은 견적을 보러 다 다니실 거기 때문에 입주청소 제외하고는 다 견적 본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 본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청소 방법 같은 거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은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청소 방법 설명해도 고객분들이 그거를 따라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니까 아마 대부분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업계 사이에서는 이제 은근히 또 견제하고 안 알려주려고 하고 청소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리고 조금 청소해보라고 하면 쉽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견적 보러 오기 전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이 변색이 됐는데 살짝 실험해 줄 수 있냐 뭐 그 정도?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품 테스트하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요즘 인건비가 많이 비싸져서 진짜로 사실 대부분 조금 당황을 하세요. 특히 이제 B2C인 경우에는 대부분 당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청소 일은 생각보다 이윤이 안 남습니다. 왜냐? 인건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너무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안 좋다고 추천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을 그만큼 덜 쓰게 돼서 절대적인 물리량이 필요한 건데 원하는 만큼 퀄리티가 나오려면 그 절대적인 물리량은 결국에는 사람 쓰는 거에서 좌우되고 근데 문제는 요즘
요즘에 인건비가 어쩔 수 없이 비싸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어쨌든 15만 원이 평균 단가니까요. 고독사인 경우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또 특수 현장인 경우에는 25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기술이 더 필요하고 그럴 때는. 여성분들 되게 많은데요? 젊은 여성분들은 없으신데 여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6대4 되는 것 같아요. 고독사 특수청소는 아니고 청소업계 전체가. 그거는 한 8대2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8. 그러니까 좀 어렵고 험한 거는 확실히 그래도 남성분들이 많기는 한데 근데 여자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성분이 직접 사장하시는 경우도 꽤 있고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독사 현장이나 특수청소 현장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다닐 때는 청소 이모분들 많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분들이 뭐 확실하게 실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이 6인 거예요. 쓰레기집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으셔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남자들보다는 덜 활동적인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 집순이로 있는 상태에서 무기력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쓰레기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순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기력에 빠지면은 쓰레기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자체가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머리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청소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쓰레기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었습니다. 저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 있죠. 진짜 힘드니까. 일이 진짜 힘드기 때문에 일은 힘든데 생각만큼 돈을 많이 벌진 또 않으니까 물론 일을 하면은 돈을 벌어 가지만은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아메리칸 드림이 되지만 이것도 결국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걸로는 아메리칸 드림까지는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중간한 각오로 들어왔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수 청소 하겠다 또는 청소업 하겠다고 결심하면은 웬만하면은 뭐 쭉 가는 것 같아요. 몸이 뭐 다쳤다 이제는 더 이상 벌 만큼 벌었다 이거 아니면은 특수 청소는 좀 그렇죠. 진짜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뭐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몸이 고될 뿐이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그런 건 없는 거니까 몸이 고되다 근데 그 정도 고됨은 뭐 그냥 일반 다른 현장 가도 똑같은 거니까요. 블루 칼라 일을 하면 일단 육체의 고됨도 일반 청소랑 비교해도 훨씬 더 힘들긴 하죠. 특수 청소 부분은 저는 못 봐오기는 했어요. 아직까지 대부분이 그래도 금융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약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금융치료는 다들 하시니까 어쨌든 일이 안 들어와서 문제지 일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돈은 벌죠. 일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일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마다 역량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를 되게 많이 타요. 아무래도 청소일 자체가 건설 경기랑 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건설 인테리어 경기랑 좀 연동이 돼 있어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은 청소업도 당연히 일이 좀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경제를 되게 많이 타요. 청소업도. 청소 실력도 다르고 경험도 많이 다르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약품 같은 거 바로바로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바로 나온다든지 뭐 저도 약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 오래되고 경험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떤 디테일한 차이에서 오는 약품 차이 같은 것들도 바로 알아가지고 적용하고 쓰시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능률 차이도 있으실 거고 그렇겠죠. 험한 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바로 뛰어들고 이런 거 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막상 특수 청소 일이 있어서 청소 이모님들이랑 같이 가고 그러면은 역시 그분들만한 분들은 없어요. 청소 업계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업계로는 여성분들이 한 6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은 진짜 15만 원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청소하고 올라왔는데 그분들도 일당 15만 원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모셨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만 원 드렸어요. 노하우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몸을 쓰는 노하우 그 자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알아서 청소 잘 하시고 오더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근데 알바들은 일일이 다 오더 해줘야 되니까 안 하면은 이게 30분 만에 끝날 거 2시간 붙잡고 있고 이러니까 답이 없거든요. 몸치면은 좀 저도 솔직히 몸을 잘 쓰는 편은 아닌데 본인이 이제 몸치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죠. 아무래도 좀 근지구력이 중요하죠. 저도 솔직히 그런 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생각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진짜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성분들이 60이라니까요. 청소업계 전체로 따졌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청소업계 여자 사장님들도 기존 청소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거거든요. 그분들을 당연히 다 잘해요. 저희 이제 대선배 존경하는 누님이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일단은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특수청소 오케이 한다고 나는 뭐 고독사만 해야지, 나는 화재 현장만 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결국에는 청소 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입주 청소부터 라이트하게 시작을 한 다음에 뭐 특수청소 오케이로 넘어가야겠다, 이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뿌듯한 일이니까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특수청소가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